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한 봄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처럼 국민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삶이 행복한 나라, 민생과 평화가 활짝 꽃피우는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영화 1987을 보셨을 겁니다. 영화에서처럼 당시 저도 명동 성당 앞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에 쫓겨 근처 남대문 상가로 피했습니다. 허겁지겁 뛰어들어온 저를 숨겨주고 최루탄 맞은 눈을 닦아주던 시장 상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06년 6월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저와 당내 젊은 의원들이 서울시장 선거 유세차 남대문 시장을 또 방문했습니다. 어떤 시장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크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 우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망치로 머리를 크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했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평화의 초석도 놓았지만 서민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다 닦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지 못한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결과 민생을 더욱 참담하게 몰락시킨 보수정권 10년이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뼈저리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농단과 탄핵, 민생 파탄이라는 총체적 위기 속에 국민들은 다시금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바람은 분명합니다. 참담하고 절박한 현실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삶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고 힘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이 같은 명령을 천금보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다시는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들에게 국민의 삶을 맡기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특권과 반칙, 기득권 체제와 결연히 싸우겠습니다. 정치야말로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입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모든 정책의 초점을 사람에 두어왔습니다.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고 소득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를 위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최저임금 현실화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35만 원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금액입니다. 이것마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무려 260만 명을 넘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부가 노사 합의에 기초해서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 증가를 통한 성장 효과도 기대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중소상인들이 느낄 부담을 덜어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빠르게 늘어서 지난 19일 기준 1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함께 중소 영세상공인,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살인적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구조 실현의 한 축인 일자리 성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차세대 먹거리로 일자리, 성장 동력 창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만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감안해서 정부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4조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을 처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아껴 쓰고 남은 세금 등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추가 부담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 체계를 갖추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올해 가을부터 기초연금이 5만 원 인상되고 만 5세 이하에 대한 아동수당도 10만 원 도입된 예정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도 70%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삶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뿌려온 변화와 희망의 씨앗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 입법과 예산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의 지형은 촛불 광장의 민심과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야당의 고질적 발목 잡기로 민생개혁 과제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가 이제 7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남다릅니다. 이번 선거에서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투표로 나타난다면 내 삶을 바꾸는 결정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발굴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맞춤형 공약 개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지방선거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켜서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6월 항쟁으로 현행 헌법이 등장한 지 꼭 3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국민들의 삶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1987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분명하게 한 우리 헌법도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각종 범죄와 부정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의와 공정의 기반 위에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새로운 헌법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당은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중에서 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꼭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동시투표는 정치권 모두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여론도 동시투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내 개헌특위가 운영된 지 벌써 1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뜸을 너무 오래 들이면 밥이 타는 것처럼 기약 없이 미뤄질 경우 개헌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동시투표를 할 경우 개헌 국민투표만 따로 할 필요가 없어 무려 1,200억이나 되는 소중한 혈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투표율 확보를 위해 동시투표가 필요합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해야만 개헌이 정당성을 얻고 개헌에 따른 변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헌만 별도로 할 경우 유권자 과반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투표율 부족으로 국민투표가 불성립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번에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될 경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주기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시투표를 해야 마땅함에도 야당의 발목 잡기로
개헌 논의는 1년 넘게 지지부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6일 헌법이 보장한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국민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내려진 불가피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의 결단이 기폭제가 되어 야당의 개헌 협상 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제부터는 여야 원내대표 간 본격적인 개헌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야당이 어렵게 마련된 개헌 협상 테이블을 호언을 위한 브레이크로 악용한다면 이는 개헌을 바라는 국민을 두 번이나 배신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가 야당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발의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랜 기간 수기를 거쳐 만든 개헌 당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입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정치, 경제, 사회 질서 전반에 걸쳐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이 추구해야 할 기본 정신은 첫째도 분권이고 둘째도 분권, 셋째도 분권입니다. 정부 여당의 개헌안 역시 분권형 국가구조라는 시대 정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주권, 지방 분권, 상권 분립의 3대 분권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헌법 조문에 새겨 넣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뜻이 온전히 국가 운영에 반영되도록 국민 주권의 원칙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 국민 주권의 확고한 철학 위에 기본권의 틀을 더욱 폭넓게 확장했습니다.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 도입을 통해 정치 권력에 집중된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거 연령 인하 역시 명시했습니다. 둘째,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하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었습니다. 지방 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행정, 입법, 재정권의 지방자치 3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주민들과 지역에 돌려주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고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분산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삼권 분립을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초월적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을 바로 세우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더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 다당제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자연스럽게 정당 간 연정과 협치의 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부 여당안이 분권과 연정,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총리의 국회 선출, 추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근간을 허물고 국회가 입법과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내각제 기도에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개헌은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시대 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국회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마당에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는 것에 국민 여러분께서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개헌의 시계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담아낼 헌법이라는 그릇을
여야의 손으로 함께 빚어냅시다.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따뜻한 봄바람처럼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깃들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화해의 물결은 70년 동안 얼어붙었던 냉전의 얼음장을 깨고 평화와 번영이란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아버지 브란트 전 총리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명언입니다. 불과 3달 전 많은 이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마주잡은 두 손은 평창을 최고의 대회로 세계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평창의 기적이야말로 평화가 지닌 엄청난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평화올림픽으로 승화된 평창올림픽에 이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도 곧 개최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불신과 적대의 실타래가 차근차근 풀리는 모습입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늘 어른거렸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을 생각하면 참으로 꿈 같은 변화입니다. 저는 북녘 땅에 두 누이가 있습니다. 올해 102세인 저희 어머니께서는 죽기 전에 두 딸의 손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는 희망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이산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뚝심과 인내가 만들어낸 참으로 기적 같은 나날들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장기적이고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평화와 화해의 의지를 시험하는 난관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화가 지니는 가치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만일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된다면 통일의 무궁한 잠재력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유라시아로 향하는 귀중한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서 평양을 지나 베이징, 모스크바, 파리까지 기차와 자동차로 여행하며 웅대한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물리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만난다면 한반도는 마지막 냉전의 섬에서 세계적인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는 밥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대 정상회담 성공을 시작으로 평화의 길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한반도가 다시는 불신과 갈등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다층적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오는 6월 15일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기해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북측을 설득하겠습니다.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이번 기회를 한반도 평화정착의 결정적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힘과 뜻을 모아 평화의 새아침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은 힘이 강합니다. 희망은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주는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는 결국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018년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삶의 현장으로 가는 정치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일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